저는 올해 40살이 된 가정주부입니다. 저희 남편은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데 정말 심각할 정도로 돈 쓰는 것에는 벌벌 떠는 사람이에요. 제가 오늘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도 바로 짠돌이 우리 남편 때문이죠. 저는 남들보다 조금 더 여유가 있는, 어쩌면 조금은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대개 어릴 때부터 부족함 없이 자란 아이들은 돈이나 물건에 대한 집착이 별로 강하지 않다고 들었는데 제 경우는 조금 달랐어요. 내 것에 대한 소유욕도 엄청 강한 편이었고 그에 못지않게 비싼 물건을 충동 구매하는 경우도 자주 있는 편이었죠. 생각해보면 이건 저희 집안 분위기와도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저뿐 아니라 엄마부터 그런 성격이고 언니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정말 철이 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평생 제가 돈 걱정 안 하고 살 줄 알았기 때문에 사고 싶은 거 다 사야 직성이 풀리는 제 성격이 전혀 문제라고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그런데 세상 일이라는 게 정말 한치 앞을 모르는 거더라고요. 영원히 승승장구하고 점점 더 돈을 많이 벌 줄 알았던 아빠의 사업이 한순간에 위기를 맞으면서 저희 집은 순식간에 폭삭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저희 식구가 살고 있던 예쁜 정원이 있는 2층짜리 단독주택도 아빠 사업을 정리하면서 벌인 빚잔치 끝에 결국은 지키지 못하고 날아가 버리고 말았죠. 그렇게 저희 네 식구는 방 2개 있는 낡은 빌라에서 살게 되었어요. 집은 좁은데 저희 집안 세 여자가 그동안 사들인 물건들이 어찌나 많았는지 집에 다 들여놓을 수조차 없어서 이삿짐 센터에 보관을 하고 있을 정도였는데 그때 제 친구가 중고로 물건을 처분하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요즘 쓰던 물건 찾는 사람들이 더 많아. 너네 집안 옷이며 가구며 전부 명품이라며? 그것만 팔아도 한동안 생활비 걱정은 할 필요 없을걸? 제 친구의 말에 우리 세 여자들은 사업이라도 새로 차린 사람들처럼 역할 분담을 나눠서 사진을 찍고 인터넷에 올리고 직접 거래를 하며 집안과 창고에 쌓인 물건들을 전부 내다 팔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세상에 남이 쓰던 물건을 생각보다 높은 가격을 주고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줄은 몰랐습니다. 친구의 말대로 대부분의 물건들은 날개가 돋친 듯 팔려나갔어요. 절반 이상이 택배로 거래했지만 집이 가까운 사람들은 직접 만나서 물건을 가져가는 사람도 많았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제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제가 예전에 비싼 돈 주고 사놓고 딱 한 번 사용했던 에어프라이기를 사고 싶다고 해서 만나게 되었죠. 저는 돈 몇 푼 벌 생각에 아무 생각 없이 편한 추리닝 복장으로 약속 장소인 집 근처 놀이터로 나갔습니다. 거래하는 물건이 물건인 만큼 당연히 여자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곳에는 깔끔한 차림의 남자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키도 크고 얼굴도 깔끔하게 제 스타일이라 그 순간 저는 후줄근한 옷차림에 슬리퍼를 질질 끌고 나온 걸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남편은 10명이 보면 그중에 7, 8명은 호감형이라 말할 정도로 외모가 모나지 않고 괜찮았어요. 그런데 그런 호감도 잠시였고 남편은 물건을 보자마자 대뜸 자기가 여기까지 왔는데 교통비 정도는 깎아주면 안 되겠냐는 말을 하더라고요. 처음 만나 느꼈던 호감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기분이었고 한 푼도 못 깎아준다고 하자 투덜투덜하며 입금을 하고 에어프라이어를 가져갔어요. 그게 남편과의 첫 만남이었는데 너무 별로라 다시는 만날 일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계기로 연락을 자주 주고받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기계 사용법에 대해 통화를 하다가 그 이후로도 요리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나누게 되었고 점차 서로의 일상을 묻는 사이로 발전하게 됐죠. 세상에 별의별 인연이 다 있다고 하더니 제가 평생을 함께할 반려자를 이런 식으로 중고물건 거래를 하다가 만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시작된 인연은 처음엔 매일 대화를 나누는 친구로 이어졌다가 만나서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자연스럽게 연인처럼 발전을 하게 되었죠. 남편은 알면 알수록 요즘 세상에 보기 드문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무엇보다 자신의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자신감 넘치는 모습 때문에 저는 끌리기 시작했고 이 사람 미래에 나도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이런 마음은 저만 갖고 있었던 게 아니었고 결혼을 전제로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제가 만나왔던 겉만 번지르르한 남자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어요. 일단 항상 대화를 할 때마다 실속 가성비라는 단어를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돈이 많이 드는 비싼 데이트보다는 저렴하지만 즐거운 데이트 코스를 매번 자기가 준비해서 오더라고요. 저 역시도 집안 상황이 예전 같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이 절약하는 모습이 나쁘기보다는 오히려 좋게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절약과 궁상의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솔직히 저는 제 안목보다는 남이 좋다고 하는 물건들을 충동적으로 사는 편이었거든요. 반면에 남편은 작은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최저가 비교는 물론이고 이것저것 두루 따져서 신중하게 구입을 하는 편이었어요. 이런 남편을 보면서 저 역시도 돈을 허투루 쓰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죠. 그렇다고 남편이 돈 때문에 궁상까지 떠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비싼 메이커나 명품을 고집하지 않을 뿐이지 좋은 물건들을 저렴하게 구입해서 잘 쓰고 다니는 편이었거든요. 그러니 주변에서는 옷차림이나 평소 생활의 센스가 좋다는 평가가 많기도 했었죠. 이런 남편과 연애를 하다 보니 저 역시도 조금씩 경제관념에 눈을 뜨게 되었어요. 이제는 쓸모없는 지출은 줄이고 꼭 필요한 물건이라도 할인을 기다리거나 중고로 구매해서 사용하는 정도는 할 수 있었죠. 저의 이런 변화에 가장 크게 놀란 건 다른 사람도 아니라 저희 식구들이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처음으로 우리 집에 인사를 드리러 오던 날 가족들은 이미 남편을 사윗감으로 낙점해 놓은 뒤였습니다. 우리는 만난 지 겨우 1년 만에 양가 부모님들의 결혼 허락을 받고 바로 준비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결혼식을 하면 쓸데없는 큰 지출이 많이 생기기 마련인데 저희 남편은 절대로 그런 걸 그냥 대충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예식장부터 신혼여행까지 웨딩 플래너 대신 본인이 직접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고 발로 뛰며 계약을 하러 다녔죠. 제 친구들은 저런 남자가 어디에 있냐며 제가 남편을 잘 만났다고 칭찬하며 부러워했어요. 저 역시도 제가 가진 부족한 점을 남편이 알아서 챙겨주고 커버를 해주니 이보다 더 든든할 수가 없었습니다. 스스로도 결혼을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런 생각도 초반에 잠시뿐이었고 결혼한 후에는 확 달라진 생활에 적응해야만 했습니다. 바로 연애할 때와는 차원이 다른 절약의 신세계였죠. 집안에 쓰지 않는 물건의 전원코드를 빼놓는 건 기본이었고 엄연히 보온 기능이 있는 전기밥솥은 그 기능을 사용할 일이 아예 없어졌어요. 밥을 하면 한 번 먹고 남은 건 냉동실로 들어갔습니다. 게다가 냉장고의 효율을 따져서 물건을 꽉 채워놓는 것은 절대로 금지였어요. 무엇보다 제가 가장 참기 어려웠던 건 물건을 새로 하나 구매하려면 집에 있는 못 쓰는 물건 하나를 중고로 팔던지 폐기를 하던지 해야 새로 살 수 있다는 우리 집만의 규칙이었죠. 사정이 그렇다 보니 충동구매는 절대 할 수 없었고 예전에는 길을 가다 눈에 들어오면 일단 사야 직성이 풀리던 저로서는 큰 고통이 따르더라고요. 사고 싶은 물건이 생기면 집안에 다른 걸 한 가지 처분을 해야 했기 때문에 제 낭비하는 습관이 싹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연애할 때는 그런 절약하는 남편의 모습이 마냥 좋아 보였는데 결혼해서 한 집에 살다 보니 남편의 절약 정신은 제 정신건강을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TV 홈쇼핑 채널을 보던 중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의 핸드백을 24개월 무이자 할부로 판매하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잘 참고 살았는데 홈쇼핑을 보자마자 사고 싶다는 강한 충동이 들었어요. 저희 집안이 한순간에 몰락하고 당장 안 쓰는 집안 살림을 다 내다 팔았지만 저는 제 핸드백만큼은 단 하나도 팔지 못할 정도로 가방에 큰 애착이 있었습니다. 저는 TV를 보면서 한참을 끙끙 앓다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방에 있는 남편에게 이야기했어요. 여보, 저거 무이자로 하면 한 달에 10만 원도 안 하거든. 내가 결혼하고 지금까지 가방 한 번 사달라 한 적 없잖아. 이번에 하나 장만하면 안 될까? 진짜 좋은 기회라서 그래. 뭐? 가방이 양말이나 티셔츠도 아니고 여러 개가 필요한 거야? 여보는 남자라서 몰라서 그래. 여자들은 옷이나 장소에 따라 바꿔서 들어야 하거든. 글쎄, 난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 집 냉장고 값보다 비싸잖아. 명품백을 사고 싶다는 제게 냉장고 가격과 비교를 하며 이상한 사람으로 몰았어요.
저는 결국 남편을 설득하지 못했고 그 가방을 사지 못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제가 버는 돈이 있으니 제 돈으로 사면 될 텐데 뭐하러 남편한테 허락을 받냐고 했지만 제가 그걸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 집의 경제권 자체가 남편이 꽉 쥐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조금씩 저는 남편의 절약 정신 때문에 짜증이 났었고 뭐라도 하나만 걸려봐라 하며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저는 임신을 하게 되었고 남편은 우리 가족에게 아이가 생겼으니 그동안 타던 경차는 팔고 크고 안전한 차가 필요하다며 자기 혼자 덜컥 차를 계약하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렸다는 듯 남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자기는 수천만 원이나 하는 차를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계약을 해? 아니, 당신이 애 낳으면 짐도 많이 넣고 다녀야 하고 지금 타는 모닝보다 크고 튼튼한 차가 필요하잖아. 왜? 당신은 마음에 안 들어? 솔직히 남편의 선택에 불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동안 둘이 살 때는 모닝이라는 작은 차를 타면서도 전혀 불편함이 없었지만 아이까지 태어났는데 실속을 따져가며 경차를 타고 다니기는 싫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막무가내로 트집을 잡고 차가 너무 비싼 것 같다고 했더니 남편은 두 말 않고 알겠다며 바로 가서 계약 취소하고 오겠다고 하는 겁니다.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다가 아이 낳고 경차 타고 다닐 것 같길래 그냥 못 이기는 척 제가 양보하고 입을 다물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통큰 지출을 한 남편은 차값이 부담이 되었는지 그 뒤로 더욱더 아끼기 시작했죠. 심지어 당장 아이가 태어날 때가 다가오는데 아이용품을 전부 중고로 사자는 소리까지 하는 겁니다. 어차피 아이 태어나면 옷이며 장난감을 얼마 쓰지도 못한다더라. 중고마켓에 보면 새거 같은 중고를 내놓은 사람들이 있을 거야. 첫 아이한테 입힐 옷까지 남이 입던 중고로 사자는 남편을 보면서 저는 오만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 제 심정과는 상관없이 남편은 자기가 직접 중고로 아이용품을 하나씩 사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아이가 먹을 젖병까지 중고로 사오더라고요. 입에 들어가는 꼭지만 새 걸로 사서 갈아 끼우면 된다면서요. 얼마 후에 아이가 태어났고 제가 수유량이 충분치 않아 분유를 초반부터 타서 같이 먹이기 시작했는데 남편은 분유값이 너무 비싸다는 잔소리를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했습니다. 안 그래도 아이에게 충분히 모유를 먹이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이 드는 와중에 남편까지 저러니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과 육아 때문에 정신이 없었고 원래는 짧게 3달 정도만 육아휴직을 쓰려 했지만 도저히 회사에 업무 복귀를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마침 아이를 봐주기로 했던 친정엄마도 무릎과 허리가 안 좋아져서 도저히 아이를 맡길 수 없겠다 싶었죠. 그래서 그냥 2년 육아휴직을 풀로 사용하고 다시 복직하는 건 그 이후에 생각을 하겠다고 했더니 남편이 자기랑 상의 없이 그런 걸 결정했다고 엄청 서운해 하더라고요. 무려 이틀 동안 저와 대화 한마디 없던 남편이 기껏 제게 한다는 소리가 딱 1년만 육아휴직 쓰고 그 뒤로 어린이집을 알아보고 저는 다시 회사에 복직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말이었어요. 첫돌 지나자마자 아이를 남의 손에 맡기자는 남편을 보고 저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아무리 돈이 중요하고 제가 버는 돈이 필요하다곤 하지만 이건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남편에게 마음의 문을 닫고 집에서 살림을 하는 전업주부가 되었어요. 살림과 육아는 제 생각보다 훨씬 힘든 일이었고 매일 끝도 없이 반복되는 다람쥐 쳇바퀴 돌리는 일이었죠. 하지만 육체적으로는 피곤했지만 마음은 오히려 편했습니다. 집에서 아이의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도 느낄 수가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제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우리 아이도 좀 컸으니까 당신도 새 직장 알아보는 건 어때? 아직 젊고 능력이 너무 아깝잖아. 저는 남편이 제가 돈을 안 벌어오니 눈치를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우기가 생겨서 복직이나 재취업은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 현수는? 우리 엄마한테 맡기게? 어머님이 애 봐주신다고 하면 나도 직장 알아볼게. 어차피 어린이집으로는 절대 아이 감당 못하는 거 당신도 알잖아. 남편은 시어머니한테 아이를 맡기고 싶어 하지 않았고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입을 꾹 다물었어요. 더 이상 크게 싸우지는 않았지만 저희 부부의 애정도 동시에 멈춰버렸죠. 얼마 후
친언니가 밥을 먹자고 해서 나갔더니 그 자리에 제 형부가 될 사람을 데리고 나와 제게 소개를 시켰습니다. 형부는 대기업에 다니고 이미 억대가 훌쩍 넘는 연봉을 받고 있는 능력자였어요. 예비 형부는 제게 잘 보이기 위해서인지 백화점 브랜드의 아이옷을 사왔고, 남편은 그 선물을 옆에서 슬쩍 보더니 얼굴에 화색이 돌더라고요. 와, 이거 진짜 비싼 거 같은데. 나중에 중고로 팔아도 돈 좀 되겠다. 진짜 그 순간 얼마나 창피하던지. 이러고 싶지 않은데 형부와 제 남편이 너무 비교가 되어서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저는 언니와 식사 자리 내내 인상을 쓰고 있었습니다. 언니의 결혼 이후 저희 친정 부모님은 제 남편보다도 씀씀이가 큰 형부를 은근히 더 반기는 것 같았어요. 솔직히 제가 생각해도 그럴만 하더라고요. 저희 집에 방문할 때마다 부모님께 용돈이나 비싼 선물을 해드렸기 때문에 짠돌이 저희 남편에 비하면 정말 부모님이 좋아하실 만도 했습니다. 결혼할 때도 형부가 전부 다 준비했고 저희 언니는 시댁에서 몸만 오라고 했어요. 친정 부모님이 그 소식을 듣고 어찌나 좋아하시던지. 그제서야 저는 제가 결혼을 잘못해도 한참 잘못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형부처럼 여유로운 사람과 결혼했다면 지금보다는 제 삶이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거든요. 언니는 결혼식도 남들 다 부러워하는 호텔에서 화려하게 올렸고, 보기에도 좋았지만 피로연 식사부터 완전히 격이 다르더라고요. 정말 돈이 좋구나 싶었고 솔직히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제 남편은 이런 제 마음도 모른 채 음식이 너무 맛있다며 제가 입맛이 없어 깨작거리고 있자 제 것까지 가져가서 다 먹어 치우더라고요. 창피해서 저는 남은 음식 남편에게 다 먹으라 하고 아이와 함께 자리를 옮겼어요. 예전에는 잘생겼다 싶었고 허우대 멀쩡하던 남편은 어느새인가 가성비만 따지며 최저가가 아니면 살 생각도 안 하는 궁색한 아저씨의 모습이 되어 있었죠. 앞으로 어떻게 저 남자랑 계속 살아야 하나 남은 제 인생이 암담하게 느껴졌어요. 남편과 결혼 6년 차에 들어섰고 낮에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그 시간에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남는 시간에는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도 시작했어요. 남편은 그런 제 모습을 보고 마음에 들었는지 잘 생각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떤 마음으로 시험 준비를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죠. 시험이 임박했을 즈음 이제 막 임신을 한 언니에게 전화가 왔고 저는 얼마 후에 친정엄마 칠순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너는 엄마 칠순도 까먹었니? 아무리 바빠도 잊을 게 따로 있지. 언니의 그 말에 순간 서글퍼지더라고요. 오죽 제가 생활에 쫓기며 살았으면 내 부모 칠순도 잊었을까 싶었습니다. 사실 제가 공인중개사 자격증 공부를 시작한 건 남편과 이혼을 하기 위함이었고, 자격증만 따면 제가 모아놓은 돈으로 부동산 사무소를 차려 경제적으로 남편에게서 독립을 할 생각이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 엄마의 칠순 생신날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퇴근 후에 바로 친정으로 오기로 했고,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아이와 같이 케이크를 사들고 일찌감치 친정으로 건너갔죠. 그런데 제가 사온 집 앞 베이커리 케이크가 민망할 정도로 친정집 식탁 위에는 정말 고급스러운 2단 떡 케이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언니와 형부가 준비를 했더라고요. 저는 제가 사온 케이크를 슬그머니 주방 옆 베란다로 감춰놓았습니다. 곧이어 생신상이 차려졌고 언니와 형부는 엄마에게 5만 원짜리 신권이 한 다발 들어있는 500만 원 용돈 봉투를 건넸어요. 저는 아끼고 모은 제 용돈으로 50만 원밖에 준비하지 못했는데 자존심이 너무 상하더라고요. 그런 제게 언니가 이런 말로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너희들 힘든 것 같아서 우리가 너희 몫까지 넉넉하게 넣었어. 괜히 부담 갖지 마. 우리 언니가 아기가 있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진심으로 저희 부부를 배려해서 한 말이었겠지만 오히려 그 말을 듣고 저는 기분이 더 상하더군요. 하지만 제 기분과는 상관없이 엄마는 언니네 부부가 드린 용돈을 받고 기뻐하셨어요. 너가 그래도 장렬하고 늦게나마 시집가더니 철이 들었구나. 아무튼 고맙다. 이서방도 고마워 잘 쓸게. 엄마는 눈앞에 있는 두둑한 현금을 보며 입꼬리가 귀에 걸릴 정도였죠.
하필 그때 남편이 퇴근을 하고 뒤늦게 도착했습니다. 그리고는 밥도 못 먹고 다니는 사람처럼 자리를 잡고 앉아 허겁지겁 음식부터 입에 밀어넣기 시작했죠. 그런 모습을 보니 엄마가 큰 사위 앞에서 창피했는지 표정이 안 좋아졌어요. 김서방이 늦게까지 밥도 못 먹고 일을 하다 왔나 보네. 어떻게 미역국이라도 더 떠다 줄까? 당연히 더 주셔야죠. 제가 장모님이 끓인 미역국을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잖아요. 남편이 너스레를 떨었지만 도저히 그 말에 웃을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저는 당장이라도 미역국 냄비를 남편에게 다 처먹으라고 들이부어버리고 싶었죠. 돈 관리 잘한다고 하길래 경제권을 통째로 넘겼더니 장모 칠순에 빈손으로 와서 거지처럼 밥부터 먹는 남편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제가 속이 부글부글 끓고 욕이 목구멍 끝까지 올라왔을 때 그때 남편이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저희 엄마에게 내밀었어요. 장모님 제가 준비한 선물입니다. 열어보세요. 남편이 하얀 봉투를 엄마에게 건넸고 엄마는 큰 기대 없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을 확인했어요. 저 역시도 기껏해야 용돈 몇 푼 들었겠구나 생각했는데 엄마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 있었습니다. 대체 뭘 받길래 그러나 싶어 엄마가 들고 있는 종이를 빼서 확인했더니 부동산 등기가 한 통 들어있었고 낯익은 주소가 적혀 있더라고요. 예전에 우리 아빠가 사업 실패로 날렸던 저희 네 식구가 살던 2층 집이었어요. 제가 예전부터 그 집을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새로 경매낙찰 받았던 집주인이 얼마 전에 매물로 내놨더라고요. 시세보다 조금 깎아서 살 수 있었는데 장모님 마음에 드세요? 저는 남편이 하는 설명을 듣고 무슨 상황인지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저희 부모님도 같이 주소를 확인하고는 남편의 손을 잡고 연신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예전부터 사시던 집이 경매 넘어갔다는 이야기 듣고 그때부터 이 집은 꼭 제가 찾아드려야겠다 생각했어요. 아내랑 처형이 어릴 때부터 살던 추억이 많은 집이라면서요. 그동안 짠돌이인 줄만 알았던 남편이 이렇게 멋있는 사람인 줄 그때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언니가 결혼하고 난 뒤로 항상 기죽어 있던 저는 처음으로 어깨가 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2달이 지난 지금 친정 부모님은 예전에 살던 집으로 이사를 하셨어요. 물론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집도 많이 변하긴 했지만 마당 한켠에 언니와 제가 같이 심어놓았던 나무가 그대로 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짠돌이 남편이 준비한 엄마의 칠순 선물은 우리 가족에게 최고의 선물이 되었어요. 물론 남편은 너무나도 큰 지출을 했기 때문에 그날 이후 예전보다 훨씬 더 지독하게 절약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런 남편이 미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쓸데없는 지출을 줄이고 진정으로 가족을 위한 소비를 보여준 남편에게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진심을 오해했던 제 스스로 한심하고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지금에 와서 이런 말을 다시 하기는 민망하지만 제가 남편 하나만큼은 진짜 기가 막히게 만난 것 같아요. 너무 늦게 진가를 알아봐서 정말 미안하고 그동안 오해하고 속으로 비난하는 마음을 갖고 살았던 것이 너무 염치가 없을 정도로 부끄럽네요. 저는 여전히 남편의 응원 속에 열심히 일을 하며 동시에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식구 모두 잘 살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 생각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는 남편을 위해서 뭔가 보답을 하고 싶거든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